네, 세 남자의 정치 시사 카바레트 투머치쇼 제2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를 맡은 잘생긴 남자 몬피디입니다. 예, 한국 최초의 카바레티스트 마이크 좀 올려요, 마이크. 김중원입니다. 네, 단체 신체호 기념사업회 신범식 이사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과 보시는 것처럼 색다르게 시작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2주가 남은 오늘은 토요일.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은 원래대로면은 6시 6시 밤이 방송이 되는데 오후 방송. 오후 방송. 아, 저녁 방송이죠. 저녁 방송. 예. 혹시라도 이게 라이브 방송이 아닌가 또 착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웬일로 오늘 토요일 하실까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일요일 날 생방을 오늘은 녹방으로 대처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군위에 가서 야외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고기도 구워 먹고 날씨 좋은 날씨에 좀 공기도 좀 거 마시면서 이렇게 전환하면서 좋게 방송을 했는데 두 분 이번에 야외 방송하면서 두 분 어떠셨는지? 예, 주말에 팔공산에 가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Why? 또 시큰 고기 먹어놓고 또 저런 소리. 아니, 나올 때 차 막히는 거 보고 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멍청하게 길거리에서 이 무슨 시간 낭비냐. 아니, 다 돌아갔잖아, 그래가. 아니, 그 와중에 내가 뺑뺑 돌아가지고 어쨌든 뭘 뺑뺑 돌아? 그냥 또 빨리 빠지는 길 찾아가 갔으면서 또. 아니, 그 자체가 막히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 뭐냐 하면 대구가요. 시큰 이제 도시 개발을 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중구도 사실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 그죠? 마이크 좀 땡겨 올려. 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위로 올리라고 위로. 에이씨, 얼굴 가리잖아. 잘생긴 얼굴. 아니 뭐 가리. 안 그러면 째지잖아 또. 땡기고. 예. 응, 됐어. 그러니까 미치겠다. 대구의 문제점이 뭐냐? 아니, 대한민국의 문제점이죠. 도로 사정을 생각하지 않은 도시 개발. 이건 문제 있다. 그래 봅니다. 예. 신 대표님은. 저는 내려올 때 잘 잤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몰라. 난 잘 잤어. 와, 내 옆에서 잘 자더라 잘 진짜. 잤어. 자다 올게 집이구도만 뭐. 그 출발할 때부터 이미 주무셨던데. 아무튼 그날 내 잠을 그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다음에 놀이봉사 했잖아. 네. 고기 잘 구웠어. 그래. 육회도 뭐 어떻게 잘 네, 네. 잘 나름대로 먹었- 했잖아. 그 와중에 예? 근데 잘 먹었어. 잘 먹고 잘 놀았는데 팔공산이 그러니까 이 대구가 팔공산이 지금 주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앞산하고 아니면 저 달성군 쪽에 하고 그다음에 저 가창 쪽에 뭔가 좀 이 사람들이 캠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일치기로 뭔가 좀 여러 가지 대안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캠핑장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팔공산에 갔지? 아니 이거 내가 거리도 가깝고 내가 갔던 데니까. 그러면 가창 쪽이나 그쪽은 안 갔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냥. 그렇지. 오로지 그 이유야? 그 내가 아는 데 가야 되지 모르는 데 가가 사고 터지면 또 내한테 책임 물을 거 아니야 또. 당연히. 아니 아니 못된 사람. 그잘 돼 있어. 합천 쪽도 그렇고 그 가면 펜션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저 고기 구워 먹고 예. 그 근데 캠핑도 잘 돼 있고. 그것도 나도 좀 알아보긴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펜션장이나 캠핑장 있잖아요. 그게 가창이나 그쪽이 있잖아요. 예. 폐쇄된 데가 많어. 그리고 이게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전화 또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가창 넘어가면 가창댐 넘어간다 보면 무료 캠핑장 있긴 있어. 예. 그것도 폐쇄됐대. 아. 그래서 내가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안 가니까 다 적자로 폐쇄를 원래 했구나. 우리가 가려고 했던 데가 저기 예. 대구공항 밑에 그 캠핑장하고 삼격 야영장 있잖아요. 야외 그 무료로 하는 데잖아 원래. 근데 거기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폐쇄돼 있어가지고 못 가고 우리 원래 그리고 근처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 뭐 좀 즐기면 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대구에서도 그런데 뭐 이게 문제예요. 안 그래도 지금 저 이탈리아는 다시 열긴 열었는데 관광객이 안 온다 하고 그리스도 안 온다 하고 그다음에 독일 같으면 지금 코로나 3단계 들어간다 하거든요. 우린 1단계인데 아니, 이게 3단계가 뭐냐면 며칠 전에 6,638명이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뭐 독일 전체로 따지면 우리 남북한 합친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니까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6,638명이면 그리고 남북한 뭐 합친 인구보다 조금 더 많다고 봐야죠. 문제는 뭐냐면 독일의 지금 일반 음식점들이 식료품점하고 지금 폐업 직전이래요. 전부 다. 그래요? 예. 한국 뉴스에 안 나오죠, 그죠? 그 우리가 나올 일이 없지. 그렇지.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시끄러우니 그것만 봐도 지금 뭔지 뭐 남의 얘기 동네 얘기 지금 들을 판이 어디서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 얘기 대구 할 얘기도 할 판이 지금 시끄러워 그렇지. 죽겠고 한데 그리고 우리는 서울 얘기 안 하고 대구 얘기와 유럽 얘기로 미국 얘기로 바로 가잖아. 유럽은 나중에 좀 키핑해놔. 오케이. 이제 키핑해놓고. 그래 돼 가지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이 관광 사업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그 관광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코로나 지금 다른 지방에서는 우리 대구를 포함해 그 서울 지방 제기하고는 다 1단계로 지금 하향 단계로 낮춰놨잖아요. 예. 낮춰놨자마자 바로 부산에서 요양병원에서 터졌잖아. 아니 그러니까 대구도 사실은 1단계를 하기는 한다는데 제가 사실은 관공서하고 공공 그러니까 마을 건구나 이런데 공공 장소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힘들어요. 혹시나 힘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업하는데도 더 이상 신입을 안 받아요. 이유가 뭐냐? 누군지 신원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야외 방송 뭐 하고 우리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요즘 우리는 방역 수치 다 지켰어. 방역 수치 다 지켰지. 근데 우리 떠들고 있을 때는 마스크 안 꼈잖아. 아니 근데 야외에도 나가서 음. 솔잎이잖아. 우린 또 야외에서 나가 또 다른 사람하고 접촉 안 했잖아. 우리끼리 접촉했잖아. 잠깐만.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껴야 된다며. 승용차 내에서도. 우린 문 열고 다녔잖아. 아, 그렇지. 우리 문 열고 달렸지. 문 에어컨 열고, 안 켜고. 문 열고 다녔기 때문에 어. 괜찮아. 걸려도 이거 3명밖에 안 걸리고. 근데 내가 막 걸렸으면은 형님이 바로 가. 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난 기저질환이 있기 왜냐면 때문에. 표본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렇지. 표본이 있기 때문에. 난 기저질환자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내부에서 모든 이제 방역 기본 수칙을 다 지키고 하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어. 그리고 문 PD하고 저하고는 지금 오늘 들어와서 처음을 열 쳤는데 체크하고 열 체크했는데 처음이 아니잖아. 왜 자꾸 처음이라 그래? 아니 오늘 근데 신 대표는 오늘 열 체크했어요. 잠시만. 저는 본인들보다 열이 안 나. 더 많이 열 체크를 매일 한 3-4번 이상을 해요. 저는 제 사무실 근무할 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열 체크 다 해요. 손목 대 손목. 이거 하나 구입했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야? 자랑질이구나. 네, 자랑이. 나 다르게 새로 하나 중국에 주문해놨어요. 또 이제 차이나 그거 본인 파는 거 200만짜리 거 달아야 되는 그거 거 너무 아닌가? 비싸서 말고 본인 파는 거 비싸서 안 못 쓰고 못 내가 안 쓰고. 이거 너무 뭐야, 비싸서. 이거는? 그거 보니까 중국 애들이 얼마나 이거 했나 하면 우리 그 손세정제 있잖아요. 그 손세정만 한다고 손을 이렇게 하니까 그 손에 열을 바로 체크해야 돼. 내가 그러면서 좀 바로 나오대. 머리 좋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걸로 우리 다 할 수 있어. 근데 주문해놨어. 얼마짜리인데 이게? 기계값만 39,000원. 39,800원인가? 믿을 수 있나? 이거 39,800원. 아니 저거 얼마인데? 저거 12,000원인데. 시중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때 중국은 그거 조금 나왔잖아. 한번 걸러봐야 돼. 아니 그때 이거 뭐야? 아니 스탠드가 7,000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스탠드 200만짜리인가 그게 그 사람 그 사진 찍어놓은 것만 이렇게 갖다 대도 열 체크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제품이 아니래잖아. 그 제품 말고 저거 있잖아요. 지금 금방 체크한 거 저거보다 성능이 좋은 그냥 열 체크기예요. 그 성능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보장을 해? 그 안에들은 그래 주장하더라고. 주장을 하지 보증을 우리나라 국내 인증을 못 받았잖아. 대한민국에 모든 물품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니 그 전에 그 이야기 한번 합시다. 우리 뭐? 그 뭐고 요번에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예. 그 어디죠? 그게 마태 구청장이 예. 그 뭐야 철거하기로 했다가 그 이제 독일 시민들과 이제 그 교민들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보류가 되었잖아요, 이게. 예. 원래 독일은요 철거도요 공개적으로 하고 세우는 것도 공개적으로 해요. 일단은 뭐 거기에서도 왜냐면 공청회를 안 거쳤으니 어. 공청회를 거칠 기회를 준 거예요. 원래 독일 법이 그래요. 근데 마태 구청장이 그때 그 녹색당인가 어딥니까? 그 진보 베를린은 잘 모릅니다. 진보 쪽 이렇게 구청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보 쪽이면 사회당 아닌가? 사회당은 삼인당? 아니었고 삼인당은 아니고. 삼인당은 뭐 어쨌든 뭐 독일 삼인당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기민당하고 비슷해요. 정책이. 그래요? 오히려 삼인당이 이거 어느 당하고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국짐? 아니 국짐은 없어요. 독일에는 국짐 있지. AfD라고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하이 이거? 미안해 내가 일단 넘어가고 일단은 근데 일단 독일에서 이 소녀상 문제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일본 정부가 그렇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 독일은 전후 그러니까 이 청산 과정에서
그 책임을 못했을 경우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지금까지 물어와요. 지금도 묻고 예, 있죠. 지금도 묻고 있고. 근데 지금 사실 일본과 독일이 2차 대전 동맹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이 이제 소녀상 문제를 얘기했을 때 독일 메르켈 수상도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저런 사태,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통해서 왜 저런 사태가 나왔냐 하면 실질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쌩 까는 거 전문이에요. 근데 이제 귀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두들겨 맞아보라.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단 드러나 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주고 뭐 그리고 일본이 뭐 독일의 뭐 지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독일과 일본을 따지자면요. 독일은 그냥 물건 팔아먹고 일본은 그냥 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본이 뭐 독일에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다 보니 독일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공서에서 받는 짐을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던졌다는 얘기잖아. 아니요. 그 논리잖아. 아까 그 아니 그 얘기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데 뭐냐면 대한민국 같으면 관공서에서 받는 어떤 압력을 대외적 압력을 시민사회로 떠넘긴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독일은 관공서에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공론화시켜서 시민사회가 그러니까 공격한 대상에 대해서 공격자에 대해서 맞서도록 하는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걸 정부가 못 막았냐고 이래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 책임으로 돌린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줄여서. 독일은 자기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판단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그 기준점에서. 다음에 권리가 있고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한국은 그걸 끌어묻어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내세운 거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정의의 부정 회계 회계를 부정 가지고 의혹 관련해 의혹 가지고. 가지고 지금 이제 독일 정부를 압박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센타일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내용은 받아가지고 아니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독일 정부에서 웃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확대 해석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거는 작용을 한 게 아니라 아니, 하더라. 그런 얘기 자체를 독일 정부는 아예 듣지를 않아요. 아니 그 듣질 않는데 응. 이 지금 왜냐면 그건 개소리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찌 됐든 간에 독일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걸 갖다가 설치했다가 예. 철거 명령을 내렸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 과정에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니 자 그 철거 명령 내린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불법 시설물이에요. 공청회를 안 거쳤다는 이유 그렇죠. 하나만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일단 거기까지는 독일은 이해돼서. 그게 정확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독일은 정확하고 거기까지는 이해는 됐는데 지금 그 부분 뒤에 넘어갔을 때 그 지금 현재 철거 부분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이어가서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법물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 그렇죠. 말인가? 그래서 전혀 일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다. 뭐 일본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상관없는 문제였다고 그 예. 당시에. 근데 단지 이제 일본이 그걸 가지고 그걸 시비를 거니. 그러니까 부각을 시켰을 거고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불법 설치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일 정부 베를린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공청회를 거치고 법적 절차를 새로 밟으라고. 그 과정을 이때까지 시민사회가 안 한 거예요. 한국 정부하고. 아 근데 그 처음에 설치했을 당시에는 그거를 이제 시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그거를 일단은 설치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불법 설치물을 그냥 설정 바로 땡겨내잖아. 그런데 거기는 그래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정 투쟁이 들어가요. 일단은 그렇다 치고 자 그게 그러려면 독일의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아니 넘어가면 뭐 그렇고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이번 기회로 예. 독일인들한테도 그렇고 오히려 그다음에 잘 된 거죠. 독일 교민들한테도 일본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그게 일본군에 떠나서 예, 그렇죠. 전쟁 역사의 위안부는 늘 존재해 왔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반성이 없이 지금까지도 왔던 일본에 대한 그 행태를 갖다가 예. 독일인들이 아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독일 정부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아마. 그건 하게- 추측이고 추측인데 아마 아마 그 가네들은 좋은 그랬을 내용일 것 거예요. 같아.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아주 독일이라는 사이에서 또 새로운 아마 이슈가 이게 되는 새롭게 이제 나타날 거고. 인식의 예. 차이가 된 거고. 어제 저도 그냥 뭐 한쪽 그 정확한 말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독일 내에 있는 그 작은 시 쪽에서 예. 이제 평양 소녀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평화 공원을 한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독일은 공론화가 되면 그걸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켜요. 근데 공론화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느냐에 대한 공론화가 또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형님 말대로라면은 이번 기회가 오히려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좌충수가 되어버린 결국은 되네. 그건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좌충수가 된 결론이 됐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차라리 일본이 그 소녀상 있잖아요. 테두리치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본은 사죄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일본이 독일,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또 다르게 이 돼. 이미지가 개선이 장난이 아니게 좋아질 근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스탠스를 갖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안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번에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냈던 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가 지금 수상이 새로 됐잖아요. 어. 기조를 살짝만 틀어가지고 장난만 쳤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다니. 아우 이번에 그래도 보면 이거 WTO 사무장은 절대 절대적으로 일본 입김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자기를 고립시킨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소녀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건드려서 하려고 그랬던데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자기네들한테는 이 내용은 좀 나중에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앞전에 그 유럽의 폭스바겐 관련돼 가지고 그 뭡니까 그 배기가스 문제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각 나라별로 좀 다르게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폭스바겐의 그 내연기관 경유차 관련된 그 차를 가진 사람한테 예. 소유주한테 이제 100만 원짜리 파우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냥 예, 단순하게 예. 그 수리하든지 비용으로 쓰는 거. 예. 근데 이제 동일한 잣대로 이제 미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차량 소유하는 사람들 1,200만 원 정도의 돈을 줬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걷어가서 뭐 사막에 던져놨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게 아마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이 차이고 그다음에 차이겠지. 자, 뭔가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대한민국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에. 그러면은 그 폭스바겐 로펌을 보세요. 김현장이야? 어? 김현장이한테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니 근데 로펌하고 상관이 없지. 아니요, 일단은. 로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아니, 해? 막아주겠다고. 결국은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움직인다는 얘기. 그렇죠. 일단 그건 또 그게 확인해봐야 되는 얘기. 그게 로펌하고 상관없이 그게 이렇게 된다는 인식이 그렇게 있는 거잖아. 아니요. 어디든 그러니까 간에. 그런 회사들은 로펌의 말을 따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 되냐 안 진짜로. 되냐 여부를 아니 가지고 그게 얘기한다. 요거는 비슷한 개념이 요거 조금 다른 해석인데. 의견으로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를 전 세계 동일한 잣대로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법령에 맞추어서 대처를 그러니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 우리나라의 법령이 예.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당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 아, 그게 오케이. 같은 그러면 나 이해해. 이야기야. 나 그러면 이해해. 오케이. 근데 그게 동의해. 김현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 그게 모든 안 좋은 것들. 검은 머리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는 다 관여하고 있잖아 이게. 그렇죠. 돈 된다 하면 무조건 다 된다 이 얘기지. 자,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업체 중에 하나죠. 그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업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 보도 나가고 한참 논란이 돼 가지고 예. 또뭔 전화야?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죄송해요. 다들 방송 네. 지금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요건 컷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논란해 가지고 한참 이슈가 됐잖아요. 이제 커피 마시고 있다 또. 어여 와요 빨리. 아유 녹화 방송 우리 할랑한데.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김현장도 아니 보니 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항상 이랬는데 김현장에 있는 그 변호사가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그렇게 있네. 제가 아는 지인들 자녀들 중에도 김현장 소속 변호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뭐 알았어요. 뭐 돈 많이 근데 버니까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 뭐 돈 많이 버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이 논란이 한참 되고 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왜 안 움직일까 했는데 여지없이 또 우리 또 이용수 씨가 또 발표를 했죠. 국회의사당 앞에서 독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뒤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좀 난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좀 뒤늦게 이제 발표를 했고 성명서를 발표를 별로 했는데, 관심이 없어서 네, 그 그거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얘기는 했어요. 예. 좀 뒤늦게 아마 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좀 독일 사회에서도 좀 이제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 그 독일 사회에서도 그 사람 몰라요. 뭐 일단은 소식은 전해졌겠지. 아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정도는 아는데 근데 뭐- 그건 얘기는 아니고 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참 이게 논란이 되고 전파방이 되게 많네. 이상하게 삐 거리는 소리가 왜 이래 많지? 이제 방송 중에 지금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니어 하지 말고 내가 이어폰 하락하니까는 그 참 많이 모자 때문에 안 돼. 저놈의 고집 진짜 씨. 모자 써야 돼. 저 뭐야 피아노 덮개는 언제까지 저렇게 할지 모르겠네. 지금 색깔이 딱 지금 덮개야. 추워서 지금 해도 돼. 딱 시기적으로 맞아. 자,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네티즌들 또 이제 독일차 불매 운동도 했었잖아. 또 한 시절 잠시나마 폭스바겐하고 BMW 불매 운동 하자고 또 국민청원까지 올려놨더라고. 그 뭐 많은 호응은 얻지는 못했지만은 뭐 아무튼 좀 이것도 난 사실 좀 말하자면은 좀 사안을 보면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는데 좀 이거에 너무 좀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 매번 뭐 우리나라는 그 뭐 그럴 때는 있었죠. 감정적으로 자 뭐 움직이는 거. 근데 그게 뭐 소위 말해서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뭔가를 움직이고 또 빠르게 그걸 갖다 또 사사삭 해가 또 이제 정리해 버리잖아. 자 예를 들자면 일본 사람들은요 반응이 늦어요. 늦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권 교체가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반응 정말 빨라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 난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해. 왔다리 갔다 하는 건 몇 번 안 돼. 근데. 그래도 난 그래도 이 제도가 일본 제도보단 훨씬 낫다고 뭐 생각해. 상대적인 뭐 속도면이나 반응 속도에 따라서는 뭐 좋은 면은 없지 않아 있지. 그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어떤 우리 앞전에 또 얘기를 드자면 한일 관련해 가지고 반응 보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되게 또 뭐하자면은 좀 상식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감정적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라든지 좀 말하자면 대응하는 부분에서 좀 옥신각신했는데 나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게 이번에도 나타났던 게 그간에 우리 저 뭐 BMW나 벤츠나 뭐 많이 썼잖아. 뭐 폭스바겐이나 해가 그간에 가만히 있다가 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두고 얘기 나오는 거는 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사안으로 좀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자,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나한테 질문하지 마. 신 대표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왜 불매 운동이 나올까? 불매 운동이 나올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행위 아닌가 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행위? 그렇죠. 그리고 불매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개인이 드러낼 수가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같이 SNS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아니 저도 근데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불매 운동을 하더라도 지 혼자 해요. 안 드러내요. 차이점이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저는 소위 말해서 유니클로를 갖다가 앞전에 좀 잘 입었어요. 그게 싼 가격에 그냥 그때 이제 뭐 한철 입기 좋은 옷이더라고. 그 시기에도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를 가서 봤는데도 이제 가격대도 그보다 조금 더 높으면서도 질도 나빠서 그냥 유니클로 사 입었어. 근데 이제 앞전에 반일 예.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불매 운동이 있고 난 이후로는 그 뒤로는 우리 집에서는 유니클로를 안 사 입어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입었던 거 버리지 못해서 입고 있는 것밖에 없고 예. 이게 사이즈가 커져 놓으니까 이제 뭐 다른 게 안 돼. 그래 입어. 그런데 이제 심지어 우리 아이도 요즘에 어디 가면 뭐 스파오라든지 뭐 국내 텐이라든지 국내 브랜드 가서 입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그 앞선 같으면 그렇게 갔던 애들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뭐 일본 불매 운동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인력 착취, 그다음에 비위생적인 생산 공장, 그다음에 어린이 노동력 착취. 이걸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의류업계 중에? 루비통? 아니요. 아니다. 루비통이 아니다. 저기 스페인. 자, 맞춰 보세요. 스페인. 저기 뭐더라? 자라. 예. 확실해? 예. 지금도 시끄러워요. 스페인의 자라? 예. 거기가 유럽의 유니클로예요. 큰일 났네. 나 잘 입는데. 예.
자라가 그러니까 어린이 노동력 착취로 전 세계에서 악명이 가장 높아요. 아니 어디서 그 제조를 한단 말이야? 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 예, 예. 어린이 노동 착취를 한다고? 예. 거기는 제가 봉제한 우리 옛날에 저기 예. 70년대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근데 그거를 개선하겠다 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말만 하고 행동을 옮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아 한국 자기 사람들이 일이 아니니까. 예. 왜? 반일은 사실은 이게 반일이라기보다는 저는 반일보다는 극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친일이 아닌 그러니까 친일본. 그게 아닌. 그러니까 우호적인 일본. 그러니까 우일. 친일이 아니고. 뭐 좀 용어 자체를 좀 개선할 그냥 여지가 실용적인 뭐 관계 그렇죠. 개선 얘기를 하는 그런데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사실 반일에 등쳐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외로.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국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어떤 한 사안에 두고 이제 안에 들어줬으니까는 너 한번 엿먹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기업이나 이런 문제나 아니면 그 나라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나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접근을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 불매 운동이라도 어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이제 일본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민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이란 뜻이죠. 근데 민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왕이 지배하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민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민도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천황이 일왕이 있으니까 예. 그런 가능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불매 운동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접근 방식이나 그 사안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안이 이제 안 해줬으니까 너 뭐라자면 나 불만 있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해서 이런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기업 불만을 예를 들어 표현 대상을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대체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런 너 나라의 기업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접근 이렇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좀 예를 상식적이지 들자면 않느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그 철강 회사가 어느 회사죠? 포철? 포스코? 아니 지금 저뭐 어디? 카네기? 아니 지금 일본 그 미쯔비시 말하는 거예요. 미쯔비시 얘기하는구나. 거기 미쯔비시 공업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미쯔비시하고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못 끊지. 그것부터 하면 못 끊지. 왜요? 지금 현재 자동차 철강판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 철강판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원자재인가? 아니요. 아닌가 뭔가. 공장 라인 자체가 일본 거예요. 생산 라인 기초 생산 라인에. 예.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따지고 들면 현재 삼성 예. 삼성 지금 현재 뭐자면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생산 기반 예. 거의 지금 한 80~90%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그 기초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을 벌 줄은 알았지 개선점을 마련해 가서 아니 근데 나아간 적이 그것도 없다는 접근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요즘 같은 글로벌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국수주의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요건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이 산업의 다양화 있잖아요. 이걸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그런 데하고 충분히 교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히 일본하고만 교류를 해서 그러니까 교역을 해서 그러니까 다각화를 시켜야 그렇죠. 되는 문제인데 예. 그것도 있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했지만 불매 운동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예. 좀 접근 방식이나 이제 보는 시각을 조금 이제 좀 말하자면 감정적이 아니라 좀 상식적인 기반 내에서 좀 해보자라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뭐 그렇죠. 지금 현재 일본 불매 운동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저번에 제가 그거 신 대표님 제가 물어본 게 지금 현재 ABC 마트 불매 운동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그게 직영점이냐 아니면 가맹점으로 해서 일반 소상공인이 하는 거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게 입장에서 직영점 같으면 불매운동 물론 그 ABC 마트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영점에서 타겟을 잡는 건 맞는데 이게 가맹점의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 사람 소상공인은 어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차피 그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또 피해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저는 이 입장이 있더라고. 예전에 저도 그 모 정당 해체 운동을 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 매번 그 당사 앞에 가지고 옛날 자유한국당 그 싫은 소리 하고 뭐 이런 걸 새누리당? 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 어딥니까 동통로에 가서도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근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도 기본적으로 바탕은 저는 싫어해요. 싫어하고 그다음에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안에는 또 이제 이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야. 소위 말하면 무조건 다 배척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 뭐 이 말은 저나 뭐 김종훈 선생은 아마 통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과거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그래 살아왔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당연한 거로 알고 그렇죠. 있다가 뭐 각성을 하든지 뭐 다른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그랬던 집안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소수의 집안들이 집안이 많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기본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조건 거기다 이 나쁜 놈 하다 보면은 그 욕으로 이제 그걸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다른 스탠스거든요. 그게 그렇죠. 선양 사업이 이제 다른 걸 네, 하다 보면은 그렇죠. 뭐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 것처럼 그 뭡니까 그 햇볕 정책 예. 옷을 스스로 벗도록 만들어야 되지. 예. 내가 바람을 불고 뭐 비를 내리 가지고 벗게 만드는 건 어렵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게 지금 하는 방식도 제가 보기에는 그 초창기에 이제 그 일본의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한 거 예. 거기서는 행동을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초반에는 그러면서 그 방식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원래 해왔던 방식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가는 방식이 있단 예,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게이 지수인데 게이 지수가 뭐냐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별로 관심 없이 살다가 그 부분은 게이들이 사실은 차별을 가장 많이 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게이들이 살만한 동네는 차별이 많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네죠. 자 이거를 대입하면서 물론 이게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한 60% 이상의 확률을 자랑하니까 그거는 인정해서 한번 보자는 내용이죠. 이게 뭐냐 하면 톨레랑스. 예, 톨레랑스가 톨레랑스. 알았어. 오케이. 톨레랑스가 아니죠. 톨레랑스죠. 처음에는 랑스죠. 정확하게 랑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게 뭐냐 하면 관용이란데 관용이란 거는요.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해야지 관용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착각해요. 자기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언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 아니고. 두 번째, 그 관용이 생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이게 이제 이 캐나다 학자의 주장이에요. 탤런트, 즉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사실 재능 있는 사람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딴 데서는 두각을 못 나타내니 여기 가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충원되고 되는 거예요. 그냥 인력이 충원되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가 되죠? 기술이 발전하죠. 테크놀로지. 이걸 갖다가 이제 실리콘밸리부터 뉴욕 이런 대도시들을 위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사실 독일에도 프랑크푸르트 같으면 금융 쪽도 있지만 정말 게이들이 많이 살아요. 왜? 큰 차별 없이 살 수 있거든요. 베를린 게이들 정말 차별 없이 살아요. 그래서 베를린의 예술 축제가 전 세계에서 유명해요. 왜냐하면 별 희한한 아이디어가 다 나오거든. 자, 그래서 자, 대구의 문제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한 바탕을 깐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을 안 주네. 왜냐하면 대구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자아비판이야? 두 번째, 어, 대구 사람들이 누가 좀 특출한 능력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밟아버리지. 그렇죠, 바로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대구가 어떤 동네가 되죠? 폐쇄적이네. 그런 사람들이 못 견디고 다 나가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구는 기술 집약적인 도시로 그 다음에 선진화된 도시로 진입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얘기가 뭐냐면은 바로 LG. 그 이야기 한번 좀 더 할게요. 또 요도 시간 안 주네. 뭐냐면은 이게 있더라고. 예전에 이런 말 하더라고. 이게 그 지역별로 아까 전에 게이 지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예. 아니면 영화의 선호도에 대한 지수가 그것도 다 나오죠. 대구가 좀 독특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보통 보면은 부산에 있는 물류창고와 대구의 물류창고는 이게 다르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렇죠.
대구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항구 도시고 인천이나 이런 데는 빠르게 소통되는 것들을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해야 되는 회전율이 빠른 반면에 거. 예. 대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영화도 그런 거예요. 영화도 보면은 다른 지역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지금 뭡니까 이제 플렉스 뭡니까? 멀티플렉스가 나오기 멀티가 전에 이거 멀티. 그래 멀티라 했어. 멀티플렉스가 나오기 전에 예전에 뭡니까 그 단성 만경관의 그때 그 뱀 단성사 같은 사건 그런 거. 뱀 사건 예. 처음에 멀티플렉스 형태로 했죠. 만경관이 다용도로 했을 예. 때 그때 뭐 UIP 직배하고 뭐 이럴 예, 때 예. 그때 뭐 뱀 풀고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아 얘는 어, 얘는 모르겠고 예. 뱀 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아카데미나 뭐 이런 하늘극장 같은 경우 한 개관으로 대형 극장이었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 대한 배급망이 하나 들어오면은 몇 개가 못 들어오는 거라.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딱 이 지역에 흥행할 만한 영화만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보면은 다른 지역과 전국 지수하고 대구 지수 틀린 거예요 이게 영화 그렇죠. 순위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잘 모르는 배급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잘못 들어와 보면 망해버리고 나가는 거야 대구에서는. 그렇지.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 덧붙이자면 40대 초반 사람이 자기 장모님하고 모친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대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변호인인가 영화 변호인. 보고 나오는데 펑펑 울더래. 저를 진짜 마음 아픈 영화다 하고 막 펑펑 우는데 저기 노무현 대통령 영화로 할게 갑자기 에이, 나오던 쌍이 하고 그냥 바로 가자 가더라.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면 아 저 사람의 장점은 저거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게 참 부각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박정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박정희 찬양노래 나오네. 아니 그렇게 이제 그 특정 부분에서 밀어붙인 부분의 특정 부분은 뭐 잘한 면도 있는 거죠. 특정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조만간에 이제 서울의 소리 그러니까 백원종 대표 오겠다.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렇게 그렇죠. 아까 얘기했는 거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관념에 사로잡힌 거죠. 그렇죠. 노무현에 대한 관념에 사로잡혔는데 인식. 예. 근데 이제 들어와서 봤을 때는 그걸 배제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 감정적인 거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게 인정을 한 거죠. 동조하고 인정이 예. 됐는데 나오다가 또 관념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그렇죠. 어씨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바로 그런 동네란 거죠. 그래서 고담이라 하잖아요. 뭐. 예. 그 지금 그 요 이야기를 또 자연스럽게 넘어갈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또 이슈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시의원 제명 사건이라든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 요즘에 지켜보면은 이것도 약간 진짜 대구판에 좀 이제 흐름을 갖다 좀 어떻게 자 대구판의 흐름이라 하는데 대구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방법, 성공하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세 가지로 하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한 가지 줄었어. 좋았어. 세 가지 갈 것도 없어요. 아따 두 가지 좋았어. 두 가지. 대구 내에서 좋았어. 진짜 권력이 줄을 타든가. 두 번째 대구 아닌 다른 곳에서 유명하게 돼서 대구를 들어오든가. 그러니까 상향식 하향지향이냐 하향식 상향지향이냐 그 차이네. 그거는 제가 좀 유달리 잘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서는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동네잖아 이게. 새롭게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동네죠. 그래서 이제 밟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이상한 놈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게 그런 세상이죠. 소위 말해가 이제 뭐 줄, 그렇죠. 라인이라는 게보다 뭐뭐 출신, 뭐뭐 고등학교, 그렇죠. 뭐뭐 학교 뭐 이런 라인이 아닌 이상 그럼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밟아요.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서 예. 뭔가를 해서 내려올 때는 예. 와 하고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나도 서울에서 살다 내려왔는데 와 안 하던데. 자 대구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대구 근교에 와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 사람이 사실 뜸들이지 말고 얘기해봐. 예. 전유성. 대구와 청도에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서울에서 유명하니까 그냥 막 밀어준 거예요. 밀어줬다가 저들이 안 맞으니까 잘라붙고. 그렇죠. 자 이런 문제인 거지. 뭐냐 하면 대구란 동네가 외부에서 청도 보기에 문제는 경북이잖아. 맨 대구하고 똑같지요. 청도는. 대구하고 경북은 좀 차이 있는데 또 뭔 소리야 이 또. 아 커피 머신 저거 뭐고 꺼내라는 얘긴데 이게 청도와 대구가 다를 것 같지만 실제로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왜냐하면 청도 사람들이 대구에 많이 와서 살아요. 당장 청도 출신의 유명한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 있잖아. 곽병원이라고.
그 다음에 청도 출신인데 대구에서 활동을 정말 크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또 단체 있잖아. 신천지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요. 자, 그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다시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 하면 대구는 외부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스스로 굽히어요. 근데 내부에서는 잘 안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인재들이 대구에서 못 살아남고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 대표님도 우리 뭐 저 같이 이제 신 대표님 작업하시는데 제가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리 둘이 대구 사람이고 둘 다 두 사람이 여기서 쪽짝쪽짝 서를 작업을 해요 나름. 원통 대구 사람 아니에요. 대구 사람 맞아. 부산에서 살았다. 부산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그 고향이 대구 아니지. 아니잖아. 나는 본적이 고령이야. 경북 고령이고 그 외에는 다 대구에 살았어. 야, 얘는 좀 자, 아무튼 그 가운데서 나경원의 뭐 부산의 아들 뭐 이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신 대표님하고 저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구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해서 대구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상향 생각이에요. 하향식이잖아. 예, 왜냐하면 대구 사람들이 이 톨레랑스가 없다는 거예요. 관용이란 게. 근데 그 말씀에는 좀 제가 반대로 좀 약간 더자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까도 이제 멀티플렉스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 사회도 많이 개방이 돼 있잖아요. 보면 소식이 예전에는 약간 수동적이고 그랬던 부분이 있다면 요즘은 약간 능동적으로 좀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 그것도 요번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촛불 집회 같은 경우 옛날 박근혜 같은 그 집회 같은 예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뭐 그렇죠. 일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석하고 이제 요구했던 그런 운동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는 이제 대규모 집회가 대구에서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걸 본다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그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은 물론 지금 또 이제 대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이 약간의 베이스 깔려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예전에 비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서 사람들 의식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상대적인 논리로 따지면은 많이 달라졌다. 제가 2010년도에 대구시청에 기한서를 들고 들어갔었는데 게이 축제 하겠다고 들고 들어갔다가 잘렸거든요. 퀘어 축제, 퀘어. 퀴어 축제 말고 단순히 게이 축제. 게이 축제를 들고 들었어요. 제가 오늘 노란 기한 딱지, 서류를 들고. 노란 딱지 들고 간다 오늘. 예. 두 번째 제가 들고 들어갔던 게 대구시청에 문화예술과죠. 들고 들어갔던 게 뭐냐 하면 집시 축제. 그러니까 거린 축제를 하자. 길거리 노숙 음악인 노숙 예술가들을 위한 축제를 하자. 잘렸죠. 그 한마디 인디 밴드 그잖아. 길- 버스킹 그 대구 시내를 버스킹으로 다 덮자는. 그러니까 일본 중국에서 그러니까 길거리 공연하는 애들을 다 모아보자.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관공서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아니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제가 추진했던 게 뭐냐면 대구 외곽 순환도로 있잖아요. 그거 편도 차선을 다 막아가지고 오토바이 축제를 하자. 중국 일본에 있는 할리 축제 같은 거. 예, 할리 축제 그러니까 250cc 이상 타는 그러니까 할리데이 같은 거. 예, 그러니까 폭주족만 모아가지고 아니, 폭주족이라 하지 말고 그냥 바이크족이라 예, 해요. 오케이 바이크족을 모아가지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다 끌어 모아보자. 대구로. 또 잘렸어요. 왜? 그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대구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들고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 하면 대구는 그런 걸 못합니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관공서에 그 추진하는 그거 공무원들이 그 생각과 인식의 사고 방식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민들이 바뀌었던 그 인식이나 그 예전에 대했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이미. 자, 그거를 약간만 다시 설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의 시각을 대변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각이잖아, 그거는. 아니 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게 지금 이거는 아마 정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구는 계속적으로 이제 한 개의 당이 하나의 당이
독점 시 정부도 하나의 당이 되었고 예. 시의회도 하나의 당이었고 예. 구청도 하나의 당이고 구의원도 하나의 당이다 보니 이었죠 구의원은. 그게 과거에 따진다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 뭐 이 반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안에 공무원도 뭐냐면은 한 개의 방향만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다 보니 기존에 해왔던 거에 요즘 이제 좀 변화는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어떤 시민들이 무엇을 해가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잘 몰라서 못했을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런 조건들이 많이 없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좀 발생했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와서 이제 뭔가 공무원들의 사고나 다른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들은 이거 하는 것만 했는데 이것도 합시다라고 하니 지금 약간의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 지금 대구 시내 구청 공무원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상황에서 다음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오는 기간에 1년 반. 1년.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안에 거의 1년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1년 반 남았어요. 지금 현재 지금 대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기초의원들한테 지금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게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사람 귀한데 사람을 잘 써야 된다고 하지만 전 그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 귀한데 다 써야 된다는 말을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틀린 말인 것 같고. 그게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기르지 못하다 보니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자질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 근데 이 반대로 보면 어떠냐면 국민의힘 당 지금 애들은 거기에 경쟁 상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경선 과정에서 필터링. 그런 필터링이 정확히 잘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필터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지는 거. 저런 애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것처럼 소소한 그러니까 큰 덩어리는 터지는데 예.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 이래 시비거리 묻는 거는 기본 마인드는 그런 성향인데 예. 성향이지만 자질구리하게 예. 우리 눈에 밟히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잖아.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일로 검찰 요즘 한동훈 검사. 깡패들이 저 검찰처럼 검찰로에 비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왜냐하면 깡패들이 자기 뭐 장모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일은 없다. 조직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움직이지. 음.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구에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대구가 이때까지 있잖아요. 큰 덩어리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말하면 정치 한 몸으로.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표를 찍을 때도 한 덩어리로 보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대세론으로 찍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네들도 적응 못하고 이쪽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민의힘도 적응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적응 못하고 정의당은 뭐 지금 대구에서 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SNS만 존재감이 없고 나타나고 진보당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뭐 두각은 안 나타나고 두각을 나타낼 건수가 없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지. 녹색당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사고당 처리되고 나서 그다음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뭐 노동당도 없어졌고.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시 놓고 본다면 대구의 그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조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기본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조차도 변화를 두려워. 예,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내지는 먹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초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도 카카오톡에 무슨 가짜 뉴스가 도는지 아십니까? 곧 대구 공무원들이 광주 사람들로 다 교체된대요. 그거는 뭐 진짜 믿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이. 아니요, 믿어요. 그거 믿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 아니 그런데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 뭐 저도 종교 생활을 하긴 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예.
엄마니 빼면 성당 기도회 모임에 정치 글을 올려요. 뭐 그건 뭐 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리자가 달아요. 여기는 기도회 모임이니 기도회 내용만 달아주세요. 또 올리대. 이게 뭐냐 하면 진짜 대한민국이 빨갱이 세상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기 개념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 예, 그 개념에서 안 벗어나기 위해서 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제 우리 주원영님께서 신형 폰을 바꿨다고 이거 아주 자랑을 하시던데 이거. 결국은 집어 던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내가 이거 있잖아. 어? 사실 유튜브 방송하려고 샀어요. 라이브 방송을. 지난주 SNS 방송 했잖아 그거 가지고. 하긴 했죠. 페이스북 했죠. 근데 이게 딱 보면 사람들이 멋있다. 그러면 이래 들고 방송을 해야 되잖아. 이게 안 돼. 가로 본능이 안 된다는 가로 거죠. 그러니까 이게 T자가 안 돼요. 세로 본능밖에 접어야 안 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럴 거면 그걸 이걸 왜 왜 만들었어? 왜 그걸 샀어? 되는 줄 알고 샀지. 하도 되기 떠드니까. 전에 알아봐야지 그러면. 요즘 그런 게 안 되는 폰이 어디 있냐고 망상을 그거 안 하지. 되는 폰이래. 이게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돌도끼라고. 이것이 사람 머리 찍는 용으로 필요하고 화날 때 뭐 필요하지. 이건 부메랑처럼 뭐 던지면 다시 아니, 근데- 돌아오는가?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던지면 뭐야? 돌아오겠는? 부메랑은 아니라 이게. 스마트폰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굳이 따지자면 대한민국에 큰 회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한국 제품을 생산하는 별 3개짜리 하고. 뭐 LG와 샘성이라고 하죠. 예. 하드웨어 스펙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장점만 얘기해. 장점은 이걸로는 디스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오래 볼 수 있어요. 눈이 별로 안 아파요. 저같이 난시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듀얼 스크린으로 뭐 위에 유튜브 보면서 밑에 카톡을 할 수 있다든가 이거 좋아요. 배터리는 배터리도 튼튼해요. 오래 가요. 본체는 근데 먼저 좀 무거워요. 근데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뭐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대부분이 뭐죠? 1인 미디어 시대가 됐잖아요. 해보니까 어때? 유튜브 방송하고 그래, SNS에서 해보니. 이걸로 불가능해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작동을 했을 때 소감을 해보자. 그때 개인 유튜브나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보니까 어때? 이래 했을 때는 그냥 뭐 저번 일요일에 처음 했는데 페이스북으로 나름 재미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니 명확하게 알아봤어요. 그렇게 아예 안 되는 거 확실한가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서비스 센터 가서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클레임을 걸었어요. 결론은 자기들이 알아봐 준대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난 거네.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이걸 켜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순간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상태에서 모르는 돼요.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 상태에서도 이 상태에서는 페이스북, 유튜브, 모두 인스타그램도 아무것도 안 돼요. 가로 본능에서는 왜냐하면 문구가 떠요. 폰을 닫으시오라고. 문구가 떠요. 아예. 닫으시오. 예. 그러니까 이걸 스윕을 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뭐냐하면 이게 샘숑과 LG의 차이점인데 보는 관점이에요. 샘숑 쓰는 그러니까 LG 쓰는 사람들은 주로 이게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페이스북을 보거나 하는 사람이지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슈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샘숑을 쓰는 사람은 이거를 보고 즐기는 유저들이 아니고 만드는 프로덕트의 의미예요. 프로듀스 이거는 관계자가 직접 해명해야 될 부분인데. 아니 저도 지금 삼성과 LG를 동시에 폰을 두 개를 다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드웨어가 뭐가 낫다, 소프트웨어가 뭐가 낫다는 부분도 하드웨어도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갖다 같이 받쳐주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를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전에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나쁘다. 예. 하드웨어가 그 작동을 못하면 하드웨어가 나쁜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못하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그 하드웨어에 작동을 못 하잖아요. 원래 모양은 그렇게 가로 본능으로
그걸 만들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유튜브 아니 방송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어? 방송을 아니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안 되는데 녹화 실질적으로 방송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 자체로서였던 제가 말하자면 미디어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도구로서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예,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걸 사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고 사는데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니, 보기에는. 안 그러니까 된다니까. 그걸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아니 이 상태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확인 다 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왜 그게 알았다고. 안 그건 될까요? 인정한다고 하고 자기들도 그랬잖아. 헷갈려해. 그러니까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LG 폰을 쓰는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저기 영상 미디어 관련된 사람들이 저걸 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영상 하는 사람은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적으로 예. 저로 말하자면 영상을 찍어서 브이로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걸로 해서 영상을 해서 편집용으로 쓸 때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하면 짐벌을 따로 사야 되잖아. 근데 그 짐벌을 사지 않고 스마트폰 자체로만 해서 짐벌잖아. 그게 말하자면 저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으니까 예. 그거를 서 찍을 수 있게 간편하게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원스텝 기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했던. 그러니까 관점이 말하자면 라이브 스트리밍에다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멀티 미디어로서 촬영하기에 요용하고 그 다음에 화질에 이제 괜찮게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관점으로 기술자들이 개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성능 좋은 그러니까 좀 짐벌이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옆으로 돌린 거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팅 능력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든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삼성도 보면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삼성이라니 샘성. 그러니까 이재용 씨는 그 이재용 폰 이정 씨가 아니지. 거기는 그냥 명령만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재용 폰은 이제 스테빌라이저 기능 자체가 내장이 돼 있어요. 이재용도 명령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폰 자체도 이제 내장 이거는 이제 렌즈로서의 구현을 하는 거고 삼성에서 만든 거는 실질적으로 구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립감이잖아 결국. 예. 결국 그립감인데 이제 그 그립감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느냐 폰 자체로 사용하느냐 그 차이뿐이야. 무거워. 무겁기도 일단은 무겁고. 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무겁고 자시고 다 떠나가 비싸. 비싸. 너무 비싸.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카메라가 그러니까 3D를 찍으려고 하면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개. 4개 필요합니까? 일단 카메라 3개가 이래 있는데 두 개 광각이야. 예, 이거하고 차이점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차이점 어떻게 극복한대? 그건 기술자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할 바가 아니지. 팁을 얘기해.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카메라를 중간에 세우고 T자로 카메라 2개를 더 박아 넣어주면 굉장히 이거 활용도가 높다고. 아주 잘 팔릴 폰이에요. 솔직한 말로. 단가가 얼마나 올라가지? 그래봐야 카메라 몇 개인데 2개 끊는다고 뭐 단가가 올라갈까봐. 카메라 이거 한 개에 뭐 2-30만 원 해요? 안 하지.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받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아직 지들이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하드웨어 쪽은 잘 됐고 아니 형님 말고 김주곤 씨 카바레티스트. 알았어요. 카바킴 씨는 예. 이제 카메라 렌즈 2개 박는 게 얼마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만 보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예. 거기서 소프트웨어로 개발 들어가면 개발비가 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또 단가가 올라가지. 아니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LG 벽돌 그 폰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어? 아니 뭐냐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뭔가 이제 분명 이것도 1등이나 성적 좋은 애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공대 가는 애들이 머리 나쁜 애들은 없지. 의사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그러니까 판사 검사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모자란 애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전교에서도 1등 했을 거 아니야. 저는 공대 가는 애들이 머리가 제일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의적이고. 예.